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CFTC 주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숏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번 주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딜러 계좌의 포지션에선 롱 포지션은 전주 대비 동일한 규모를 유지를 했고 여전히 숏 포지션이 주도하는 양상을 이어갔다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숏 포지션은 86건에서 149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관의 롱숏 비율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1.26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는 기관의 숏 포지션 증가세가 롱 포지션보다 강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전망을 했습니다. 숏 추세가 지속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는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1046% 상승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하루 평균 3572건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전주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는 하루 평균 44,727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406% 전주 대비 1046% 증가했다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바이두의 블록체인 지수가 검색 지수가 10배가 넘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시진핑 주석 발언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조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중국 정부 측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CBDC 개발을 시작으로 이제 미달러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보다 선점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가 중국의 CBDC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켄의 CEO가 중 CBDC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위협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계 암호화폐 크라켄의 제시 파웰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중국이 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을 들고 나온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가 이러한 입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막대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에 이례적인 침묵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급진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CEO의 언급이었습니다. 현재 제시 파월의 말처럼 미국의 경우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죠.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이 미 연준의 자체적인 CBDC를 개발해야 한다 서한도 보내고 있고 미 연준 내에서도 디지털 개발에 관한 총 책임자를 뽑는 구인구직이 나왔었죠. 그만큼 시대가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난 이사장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2대 채굴장비 제조업체 카난의 쿵젠핑 이사장이 8일 중국 우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 반감기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일 뿐 상승 동력 그 자체는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을 기초 인프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네요.
네, 그는 또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양자 컴퓨터 앞에서 블록체인은 보잘것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기사 마지막에 나오지만 양자 컴퓨터가 보급된다면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네, 1000년도 아니고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200초 안에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압도적인 계산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로 인하여 머지않아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영향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의 가격이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간의 반응에 대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평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보급될 시점은 아무리 짧아도 10년 뒤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도 암호화폐 업계가 꾸준히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CBDC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발행하는 국가 튀니지도 나타났죠. 내년 1분기에 CBDC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언급한 국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금융관리국은 내년 1분기 CBDC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홍콩 경제저널 EJ 인사이트에서 따르면 6일 홍콩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홍콩 금융당국이 2020년 1분기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에드먼드 라우 HKMA 전무님 2017년부터 준비되어 온 CBDC 프로젝트 라이언 록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토큰 기반의 CBDC 개념 증명, 단일 분산 원장 기반의 채권, CBDC 결제 시스템 가능성 평가, 신규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확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밝혔네요. 네, HKMA는 CBDC 발행을 앞둔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소와 블록체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밝혔으며 지난 5월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혁신을 위해서 양해 각서이자 MOU를 체결 이후 은행 간 결제 대금 지불의 CBDC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CBDC의 개발과 연구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2020년에는 가파르게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0.3% 하락하며 1020만원대, 이더리움이 0.1% 상승하며 21만 4천원대, 리플 XRP가 0.4% 상승하며 323.2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감소한 66.3%로 하지만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매우 활발하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에 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에 도입시키고 블록체인 전문 기업 및 대학교들과 손잡고 협업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참여 대상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기술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로 금융권에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 기술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및 대학교들과 손잡고 협업을 모색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참여 대상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떠오르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현재 결제 네트워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기조에 맞춰 움직이던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금융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네, 이에 각 시중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기존의 블록체인 기업 및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대학교 등과의 협업도 모색을 하고 있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공동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는데 하나은행과 고려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및 콘텐츠 공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기업들과 협업하는 은행들도 늘고 있는데 은행들은 블록체인 전문 업체와 손잡고 신규 사업을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가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계열사 그라운드 X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과 공동 연구 등으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프롭테크죠. 부동산 플러스 기술 기업 카사코리아와 디지털화된 부동산 수익 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아톰릭스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와 블록체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과 테라는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농협은행은 P2P 금융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이제 NH 스마트 고지서로 조회할 수 있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또한 지난 2월에는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상품 구매 대행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 발급 서비스 등 46개, 46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내보다 발빠르게 블록체인 기술을 습득했던 해외 글로벌 은행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는데요. 금융회사들은 주요 국가의 통화와 일정하게 교환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가치 안정화 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죠.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안정된 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UBS, 크레디트 스위스, 산단테르, BNY, 멜론, MUFG, KBC, 도이치뱅크, HSBC, ING, CIBC 등 13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결제 업무의 경제성 및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국가 기축 통화와 이제 일정 비율로 교환되는 안정 코인 성격의 범용 결제 코인이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청산 결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은행권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은행들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금융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간에 열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오프라인 은행들은 사라지고 은행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욱더 나타나게 될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려면 비대면으로 신원 인증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암호화폐 기반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투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에 대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 굉장히 높겠죠. 제2의 카카오뱅크가 탄생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언급을 했었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전통 은행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정부와 은행들에게 파트너십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리플사인데요. 나왔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머니그램이 새롭게 4개의 송금 루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스웰 컨퍼런스 머니그램이 새롭게 4개의 송금 루트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네, 스웰 2019에 등단한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는 ODL 9X 레피드죠. 이것을 이용하는 새로운 송금 루트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는 4개의 새로운 루트를 열고 확장하기 시작했다라며 효율성과 확장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미 미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 루트에서 ODL을 이용하고 있는 머니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느 통화 루트로 확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전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머니그램은 리플의 ODL의 이용 가능 지역을 넓혀 보다 많은 지역에서 XRP로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홈즈는 스웰 컨퍼런스에서 갈링하우스의 대담에서 ODL의 이제 USD, MXN 송금은 머니그램의 전 송금액 10%를 차지하고 있다. ODL에서 돈인 데이터처럼 이동하고 있다 설명하며 ODL은 정말 멋진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네요. 지난주 3분기 실적 리포트를 공개한 머니그램도 리플과의 제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을 표명을 했죠. 네, 머니그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머니그램의 경우는 리플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확장이 늦냐, 더욱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라라고 할 만큼 리플사의 기술에 찬사를 보내는 기업 중 하나인데, 최근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XRP의 실사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소식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연방은행에 관한 소식인데, 인도 연방은행이 올해 말까지 리플의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죠. 네, 하지만 그 솔루션이 ODL 즉 9X 레피드인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 솔루션이 ODL이라면 800만 명에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그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리플사의 확장 소식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잠잠했던 인물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대 리차드 할트, 당신은 사토시가 아니다. 8일 몰타에서 진행된 AIBC 서밋에서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암호화폐 업계 빅마우스인 리차드 할트 헥스 창업자가 충돌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BSV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리차드 할트는 당신은 왜 자신이 사토시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걸음을 멈추고 답을 시작했습니다. 네, 행사 진행자들이 둘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며 깜짝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러면 당신은 왜 완전히 바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느냐고 비아냥됐다고 하네요. 이에 하트는 다시 당신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동료들을 괴롭힌다며 다시는 대중 앞에 서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에 대해서 내가 나가지 않겠다 한 것은 악마의 편집을 거치는 TV 프로그램이다 답했습니다. 할트는 다시 정말 당신이 사토시며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할트는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 토크 계정과 다른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느냐, 왜 비트코인 주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파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며 질문을 쏟아냈는데, 이에 논쟁이 격화되자 운영 측에서 배경 음악을 급하게 틀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밖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에 관중들은 헐트에게 레전드라고 환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와 리차드 할트의 설전을 보았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패소 소식과 더불어 파산 소식도 나오면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인데요. 네, 이번 설전에서도 밖으로 급히 안내한 모습이죠. 네, 과연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 창업자가 커뮤니티 루머 관련 해명을 했습니다.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9일 웨이보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퍼진 트론 및 자신에 대한 루머를 아래와 같이 해명을 했는데 총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트론 재단이 보유한 트론을 매각하는 일명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 트론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모든 트론 보유량을 락업했으며 보유 주소 또한 공시하고 있다. 트론 재단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토큰 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을 했고 국내 정책이 수립된 이후 트론 재단은 국내 규제기관과 협력해 가장 빠르게 중국 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했다. 두 번째로는 트론은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오픈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모든 개발자들은 트론 프로토콜을 수정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트론 재단이 알 수 없고 간섭할 관리도 없다. 만약 누군가 트론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불법 행위를 한다면 트론 재단은 가장 먼저 규제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트론 재단은 관련 행위에 대해서 시스템 차원에서 관할권과 통제권이 없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론 커뮤니티를 위주로 한 모든 다단계는 트론 재단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 트론을 사칭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매우 많고 트론 재단은 가장 빠르게 중국 공안에 신고해 사법기관의 처리를 맡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모건 크릭 창업자이자 앤서니 팜폴리오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 100% 디지털 자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투자자들은 동일한 자산 배분을 갖게 될 것인데 디지털 주식, 디지털 채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상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두마 의회에서 다른 국가에서 파일럿 형태의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형태의 개인자산,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앞서 암호화폐는 자체적인 리스크가 많고 변동성이 심하다며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에 편입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는데 범죄에 연관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7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내무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무부는 연방금융감독국, 검찰총장실, 법무부, 관세청, 보안청, 대법원 등과 이 법안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된 지갑 주소로 인해 암호화폐 실소유주 추적이 어렵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니키타 쿨리코프 듀마 주의회 의원은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몰수형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쿨리코프 의원은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정화폐 루블과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비체인이 식음료용 추적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시식을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프로젝트 비체인은 새롭게 식음료 산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현재 개최 중인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공식 블로그에 따르게 되면 푸드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진 시스템은 제3자가 인증기관인 DNGGL과 국제적 물류 등을 다루는 ASI 그룹과의 협력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비체인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푸드게이트에 의해 식품의 생산 현장에서 유통 과정까지 국경을 넘어 추적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여기 시 주석도 보이고 있네요. 네, 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빈덱스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7번째 해킹 사건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 기반을 둔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빈덱스가 해킹 피해를 받아 50만 달러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빈덱스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는 8일에 이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입고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잃어버린 것을 인정했다며 관리자는 이 일이 3일 전에 일어났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더 블록에게 빈덱스가 23종목의 암호화폐 자산이 실종됐음을 밝혔고 관리자는 그 이상의 세부 정보 공개는 거부했지만 이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복구되었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제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죠. EEA에 합류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의 CIO 마이클 고리치는 EEA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블록체인 연구 및 응용과 관련해 타 업계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더리움 표준과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도 상승을 하며 전날보다 0.02%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34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20개가 상승 12개가 하락 2개가 보합으로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41호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전날 54포인트보다 12포인트 노린 42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다소 악화됐음을 나타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합니다. 42면 정말 아무리 공부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 내 투자 하기가 조금은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3.26원 0.41% 상승한 상황인데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324.19원으로 아주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